예, 이번 영상에서는 책을 소리내어 읽었을 때의 좋은 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글을 소리내어 읽으면 문장에 리듬이 생기고 중요한 구절에 강약과 템포를 쪄서 활력이 스며들고 복식호흡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두 사람이 한 번씩 읽고 들어주는 교독은 상대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독해력을 향상시킵니다. 세 번째로는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서로 이해하고 토론하면 두뇌의 각성 효과가 일어납니다. 좋은 질문과 해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발전하게 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생깁니다. 네 번째로 독서하고 느낀 점을 쉽게 정리하고 얘기하면서 책의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잠잠히 있는 목독에 비해서 입을 움직여 소리 내어 읽는 것이 시차 활동이 됩니다. 두뇌로 전달되어 생각을 하는 전두엽이 발전하고 읽은 내용을 누군가에게 설명을 할 때에도 호흡이 연습되어도 호흡할 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품과 능력은 인간관계의 리더십입니다. 저는 지인분들이나 책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간혹 한 번씩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중요하냐 아니면 성품이나 인성이 좋은 사람이 중요하다는 질문입니다. 물론 둘 다 좋은 게 우선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략 질문의 대답은 그래도 능력이 뛰어나야 쓰임을 받으니까 능력이 좀 더 중요하지 않냐는 대답을 받았고 저는 또 조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혜서라 설 수 있는 자문에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정서적인 사람은 땅에서 잘 되고 흠이 없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게 된다는 면에서도 잠언에 나오는 성공하는 방법에는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한 조직과 단체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발전하는 사람들은 훌륭한 성품이 뒷받침되었습니다. 이 자기만의 분야에 잘 잡았다면 재능과 능력이 잠재력은 있다는 뜻이고 실력이 처음에 부족하면 노력으로 채울 수 있고 지속하면 늘게 됩니다. 하지만 평소 일상에서 인성훈련이 되지 않으면 한순간에 큰 실수를 하고 사건과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독서를 통해 실천하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에서 좋은 성품을 드러냅니다. 그들의 우연한 성격이 탁월해서 거라 생각되지만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인해 훈련이 동반되어서 온전히 성품을 지니게 것입니다. 한 분야에 성공한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고 난처한 상황과 역적인 일들을 겪었겠지만 그때에도 마음을 다스리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힘차게 나아갔기 때문에 성공과 존경을 얻게 된 것입니다. 감정이 격한 위기 때 좌절과 낙담이 왔을 때도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성품을 관리해야 합니다. 자기 관리를 잘하는 마음을 잘 살리고 사람은 성을 지키는 강한 용사보다 낫습니다. 실력으로
실력을 쌓은 성공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게 평소 좋은 성품이나 지혜로운 행동으로 위기 때도 슬기롭게 돌파하려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성품은 도덕적인 흠이 없는 완벽한 상태나 거창한 선행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은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기보다 잘못했을 때 그것을 인정한 것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완벽한 사람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내면과 언어는 돌아보는 자아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태도와 말과 행동이 됩니다. 반면에 마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좋은 행동과 말을 먼저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자신감이 적을 때에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큰 포즈를 취하거나 기합을 넣으면 마음가짐도 달라지지 말입니다. 우선소리는 잘못된 단수도 착한 말과 행동을 반복하게 보면 실제로 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인성을 따는 집은 나 아닌 타인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은율에 따르면 내가 듣기 싫은 말은 결국 상대도 듣기 싫은 말입니다. 직장에서 일도 힘든데 인간관계로 더 많이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상처받기 싫다면 우선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능력은 뛰어난데 이 인성이 안 좋은 사람은 일머리는 좀 없지만 성격이 착한 사람 누구와 일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나요? 이 능력과 성품에 좋은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리더십에 있어서도 성품과 인격은 밑바탕이 되는 덕목입니다. 또한 탁월한 리더십은 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성취하는 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악습관을 뿌리붓고 환경과 분위기를 개선하는 핵심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태도는 가지고 한 단계 도약하는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리더로서 영향력을 주려면 조속성 또한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를 잘 맺고 사회성을 잘 기르며 자신을 잘 살피고 다른 사람도 돌보아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구성원들을 대하고 팔로워들에게 좋은 비전을 제시하고 힘을 불어넣어줘야 합니다. 시기에 맞게 공간과 위로 분위기를 잘 화목하게 하는 부드러움과 위트도 가지면 좋습니다. 팀과 구성원을 리드할 때 생길 수 있는 위기 속에도 침착하고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 의견을 통해서 팔로워들이 안정감을 갖고 리더를 신뢰하게 됩니다. 리더의 생각과 교육을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미들표께 현실성하게 나가는 소통의 과정도 중요합니다. 적재적소에 위에 맞서 있었고 기견을 가정을 구성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리더십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리더의 가치관입니다. 먼저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이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특별한 리더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말과 행동, 자극과 사회 활동을 통해서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의 이 리더십을 가진 사람과 할 수 있습니다. 능력과 성품, 도덕성,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는 리더로 스스로의 삶을 잘 세우고 다른 사람과 팀, 공동체, 나라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변화시키는 말의 능력입니다. 유익한 말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다른 것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 좋은 말은 나를 변화시키고 상대에게 공감과 위로와 힘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또 스피치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영향을 확장하고 연봉과 수익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 관계를 정립하기도 하며 사람들에게 힘을 전달하고 자신의 가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은
말은 사람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전능한 신은 말에 힘이 있습니다. 말로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치유하며 구원하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 말인데, 이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의 힘은 좋은 마음과 지혜에서 나와야 합니다. 가끔은 부정적이고 신세한탄을 하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들은 때로는 인간적이기도 해서 한 번씩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그런 말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체크하고 자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의 능력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안다면 조금 더 건설적인 말을 할 것입니다. 말은 마음의 전달입니다. 말의 능력이 있어서 전말을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참는 것도 엄청난 능력입니다. 말을 곱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 어울리고 배워가야 합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부터 가질 때 해야 할 말과 상황에 어울리는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말을 순화해서 잘하는 사람하고 함께 시간 보낸다면 그만큼 상처받고 갈등할 일이 적어집니다. 근데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나쁜 지금부터 내가 말을 잘하는 기술과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데 좋은 사람만 찾는 것은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드러나는 것이 결국 성품입니다. 재능과 능력만큼 성품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또 상대에게 칭찬을 할 때도 너무 아부하는 말이 아닌 상대의 잠자리 속에 좋은 점을 얘기해줘서 더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을 돕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과 얘기할 때도 좋은 농담과 유머가 있습니다. 바로 해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품위가 있는 말과 유머를 뜻합니다. 풍자는 상대를 비방하고 까내리면서 하는 농담입니다. 그에 반해 해악은 우리의 영역형 부분이라든가 단점 등을 따뜻하게 감싸주면서 하는 때와 상황에 맞는 좋은 유머를 뜻합니다.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한두 번 정도야 괜찮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상대를 까내리면서 하는 농담을 할 바에는 자신을 조금 낮추면서 하는 농담이 더 낫습니다. 누구 하나 상처받지 않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화평케 하는 유머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 황금률은 크게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상대에서도 하라는 의미고, 동양의 은율은 내가 듣고 있지 않은 말을 남에게도 하지 말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상대방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그리고 상대방은 어떤 말을 듣기 싫어할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을 포용하면서 상황과 분위기에 맞는 말을 해야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모임에 참여해보기도 하고, 사람들과 대화 또는 갈등의 상황 속에서 중재하며 화평하게 하는 말씀실을 조금씩 키울 수 있습니다. 독서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좋은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무례한 사람과 상처주는 말을 하는 사람에도 부딪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포용하면서 따뜻한 말과 인문학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적을 만들지 않고 말을 지혜롭게 하면서 결국 내 편을 만듭니다.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온유한 성품도 승화되어서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